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76회 토픽 시험이 있죠. 토픽 시험을 준비해서 오늘은 54번 쓰기 예상 문제 멸종 위기 동물을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나와 있는 글이 있고요. 이 글에 대한 문제가 1번, 2번, 3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 뭐뭐으로 인해 원인을 설명하는 문법 표현이죠. 자, 뭐뭐으로 인해 뭐뭐 때문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앞에는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고요. 뒤에는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게 되죠. 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원인은 환경 오염이 되겠네요. 환경 오염은 이전에 75회 토픽 시험 54번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 많이 보았었죠. 물이나 공기나 흙 같은 자연이 더럽혀지는 것,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환경오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 때문에 뒤에 있는 결과 판다, 북극곰 다 뒤에 등이 오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은 자세한 예시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판다는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동물을 판다, 팬더라고 하죠. 북극곰은 북극에 사는 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동물들이 멸종위기 동물이 많아지고 있다. 뒤에 나와 있는 멸종위기 동물이 많아진다 라는 게 결과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주제이기도 한 이번 토픽 문제 주제이기도 한 멸종위기 동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죠? 자, 먼저 멸종이라는 건요, 사라지다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라져서 앞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멸종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멸종된 것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지구에 공룡이 살았던 흔적은 있지만 지금은 공룡이 없죠. 이렇게 과거에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없어지는, 앞으로는 세상에 없어지는 것을 멸종되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멸종 위기라는 건요, 위기는 위험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자, 멸종되는, 사라질 수도 있는,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동물들, 지금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앞으로는 공룡처럼 지구에 없어질 수 있는 동물을 멸종 위기 동물이라고 하죠. 참고로 동물이라던가 자연 환경은 멸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 이런 한 사회에 사람들이 만든 국가는 멸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있는 국가였어요. 나라가 있었어요. 또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멸망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과거에 있었던 나라 로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는 과거에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지금은 없는 나라입니다. 없는 국가예요. 지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때 멸망됐다, 멸망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더 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따라, 자, 이에 따라는 따라서 결국 이런 접속사와 같은 의미죠. 앞에 나와 있는 사건, 자, 따라서 뒤에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있었다 라는 일을 연결해 줄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자, 보호하다는 지키는 거죠. 그 동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미래에도 계속 볼 수 있도록 보호하자, 지키자 같은 단어예요. 자,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와 같이 멸종위기 동물 보호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라고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이에요. 자, 주제는 다 똑같이 멸종위기 동물, 자, 멸종위기 동물, 멸종위기 동물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멸종위기 동물 보호 필요한 이유. 자, 멸종위기 동물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 왜 생겨요? 물어보고 있죠. 위에 답이 나와 있었어요. 이거 먼벗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라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생각을 해보면 원인은 환경오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멸종위기 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제와 같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기 위해 54번 문제를 풀기 위해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는, 생각을 단어로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새 있죠? 자,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시나요? 지금은 없어진, 자, 멸종이 된 도도새라는 이름의 새입니다. 자, 이 도도새는요, 이미 1910년 초반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이미 사라져서 더 이상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멸종된 새죠. 자, 그런데요, 이 도도새가 없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도도새와 관련된 나무도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도도새는요, 인도양이라는 바다에 위치한 이 모리셔스 섬에 살던 새였어요. 지구에 있는 다른 지역에는 살지 않고 이 섬에서만 살던 새였죠. 자, 그런데 이 섬을 찾은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던 이 도도새가 너무 신기해서 도도새를
많이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도도새의 수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1900년대에 없어진 새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도새가 살던 그 섬에 카바리아라는 나무가 싹을 틔워서 새로운 나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도도새가 꼭 필요했다고 해요. 자, 이 카바리아 나무의 열매를 도도새가 먹고 배 안에서 소화시켜야만 이 열매의 씨가 싹을 틔울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도도새가 멸종하게 되면서 카바리아 나무도 더 이상 새로운 나무의 씨앗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이 도도새만 유일하게 그 나무를 키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요, 이 카바리아 나무가 딱 한 그루만 남아있다고 해요. 이 한 그루 남은 카바리아 나무가 죽으면 이 지구에서 카바리아 나무는 멸종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카바리아 나무와 도도새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함께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이 공생의 관계. 자, 공생이 함께 살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사는 관계였던 것이죠. 자, 마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자, 악어새는 악어 이빨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악어는 악어새가 이빨을 청소해줘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멸종위기 동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연에서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동물들의 먹이 사슬을 알려주는데요. 자, 아래에 있는 풀을 윗칸에 있는 이 곤충이나 동물들이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풀이 없어진다면, 자, 밑에 있는 풀들이 다 멸종한다면 위에 있는 쥐나 나비 같은 이런 동물들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층에 있는 이 쥐나 곤충 같은 동물을 바로 위층에 있는 이 동물들이 먹으면서 살아가요. 만약에 쥐가 다 없어진다면 뱀 같은 동물도 살 수 없겠죠. 또 여기에 있는 동물들은 그 위에 있는 동물이 먹으면서 살아가요. 만약에요, 이렇게 서로 먹으면서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가장 위층에 있는 동물들이 없어진다면,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 같은 이런 동물들이 없어진다면 이 바로 밑에 있는 동물들이 갑자기 수가 많아져서 바로 밑에 층에 있는 동물들은 수가 줄어들게 돼요. 자연에서는요, 이렇게 동물들과 식물들의 관계가 서로 먹고 먹히면서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함께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공생 관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공생 관계가 망가지는 순간, 결국 지구의 환경은 더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쥐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쥐가 없어지면 쥐를 먹는 뱀도 사라지겠죠. 뱀이 사라지면 뱀을 먹는 매나 호랑이 같은 동물도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쥐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곡식이나 풀 같은 것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 지구는 다른 문제들,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자, 결국 정리해 보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멸종위기 동물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공생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공생관계, 함께 잡고 잡아먹히면서 살아가는 이 공생관계가 없어진다면 지구의 환경은 더욱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 도도새가 없어져서 나무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한 동물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들을 이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망가지면요,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올까요? 그렇죠. 인간인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 동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더욱 파괴되고요. 그 파괴된 환경의 피해는 인간인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동물들이 점점 사라져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도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돼지나 닭이나 소 같은 먹는 음식도 사라지고요.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것도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멸종위기 동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단어들로는요, 동물과 식물들, 지구에 있는 자연은 공생관계, 서로가 필요한, 서로가 있어야만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단어 넣어주면 좋고요. 이런 공생관계가 무너지는, 멸종위기 동물이 생겨서 공생관계가 무너지면 지구의 환경은 더욱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은 인간에게도 돌아온다. 인간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쓰라고 했었죠. 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에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사실 멸종위기 동물의 원인은 우리가 이전에 시험에 나왔던 토픽 54번 문제에서도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문제는요. 자, 73의 5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문제는 지난번 75의
54번 문제죠. 먼저 지난번 73의 54번 문제에서 도시개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공부했었어요. 54번 10점 올리기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깊게 공부했었는데요. 도시가 개발되면 도시가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는 숲이나 바다나 강 같은 자연을 파괴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의 발전은 자연을 파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시가 점점 커지니까 나무도 없어지고요. 산이나 숲이나 바다나 강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죠. 또 도시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물이나 공기나 흙을 오염시키기도 한다고 했어요. 결국 자연 파괴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의 문제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이 자연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들은 점점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동물의 서식지라고 했는데요. 동물의 서식지는 동물이 생활하는 공간, 동물들이 밥을 먹고 움직이고 동물들이 사는 공간을 서식지라고 했었죠.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가 많아져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지금은 동물원 같은 곳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있죠. 그러면 결국요,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는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또 볼까요? 75의 54번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4번 10점 올리기에서 깊이 공부했었죠. 여기서도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은 자연에서 썩지 않는다. 일회용품이 자연에 오래 남아있다. 썩지 않다, 부패하지 않는다 같은 단어라고 했었죠. 부패하지 않아서 자연을 오염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켜요. 그리고 한편으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도 했었죠. 지구 온난화는 다음에 54번이나 읽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환경이 오염된 결과 동물들이 살 수 없어서 멸종위기 동물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여드렸냐면요. 이렇게 동물들이 일회용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진들을 같이 봤었죠. 이렇게 자연에서 버려지는 일회용품, 썩지 않는 쓰레기들을 먹고 동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까지 보았을 때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멸종위기 동물이 생긴다.
그리고 도시 개발 때문에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없어져서 멸종위기 동물이 생긴다. 이런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번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된 주제는요, 이전에 나왔던 54번 시험 문제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에 나오기 되게 좋은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결국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점점 도시를 개발하고 있어요. 도시를 개발한다는 건 환경을 오염시킨다 또는 자연을 파괴한다, 이런 단어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들의 서식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 파괴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자, 인간이 버린,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쓰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구온난화 문제가 왜 동물들을 멸종시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쓰레기를 태우고 공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연기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구에 있는 북극 얼음이 점점 녹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겁기 때문에 얼음이 녹는 거죠. 문제는요, 이 북극 얼음 위에 살아가는 이러한 북극 곰이나 여러 물고기들,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북극곰은요, 이 얼음 위에서 사냥도 하고 이 얼음 위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나 차가운 물에서 사는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얼음이 없어지고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먹을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9년에만 해도요, 뒤에 보면 다 얼음이죠. 북극에 얼음이 많아서 이렇게 통통하고 건강했던 이 북극곰이 2019년인 현재에 와서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똑같은 장소인데 뒤에는 얼음이에요. 지금은 물이에요. 이렇게 지구온난화 문제는 차가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것도 중요한 단어는 도시 개발로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동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봐야겠죠? 자, 먼저 위에서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을 함께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을 없애면, 이 원인을 막으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 첫 번째, 도시 개발 때문이었어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도시 개발 때문에.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도시 개발을 멈추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무분별하다라는 건요, 계획 없이 꼭 필요하지 않는데 자연을 파괴해서 도시를 넓혀가는 것을 무분별하다라고 합니다. 자, 무분별한 개발 또는 자연 파괴. 이런 무분별한 개발이나 자연 파괴를 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겠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놓고 그 외의 지역은 개발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지금 보는 그림처럼 여기까지는 도시를 개발할 수 있어요. 자연을 파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의미로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호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거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똑같아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쓰레기를 줄인다. 이런 내용을 쓰셔도 됩니다. 자, 또 이런 답도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실제로 National Wildlife Refuge라는 단어처럼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조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과 비슷한 의미로요. 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거죠. 동물 보호 구역을 정해야 한다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 많아요. 도시를 개발하지 않는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 또는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한다, 동물 보호 구역을 정한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쓰레기를 줄인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위에 나와 있는 이 원인과 연결될 수 있게 써주면 좋습니다. 앞에서 원인을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것과 연결해서 보호 방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이렇게 쓰면 좋고요. 원인을 도시 개발, 동물의 서식지 파괴라고 썼으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을 제한한다,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한다, 동물 보호 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쓰면 서로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쓴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인데요. 자, 서론 부분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주제에 대한 개념 또는 여러분들이 주제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상식이나 상황을 쓰면 된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요. 자, 멸종위기 동물은 이런 동물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멸종위기 동물이 무엇인지 개념을 써줬죠. 자, 볼게요. 멸종위기 동물은 앞으로 멸종되어 사라질 수도 있는 동물을 의미한다. 앞으로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지구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동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했죠. 자, 다음 부분은요. 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 상식을 써주었습니다. 자, 점점 멸종위기 동물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다, 많아지다 같죠? 멸종위기 동물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이라는 건요. 앞에 나와 있는 멸종위기 동물을 의미합니다. 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자, 보호하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 많아진다 똑같이 반복해서 쓰기보다는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늘어나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써주었어요. 좀 더 한국어를 잘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마지막 문장은 앞에서 봤던 문제, 멸종위기 동물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물어보면서 글을 시작했습니다. 자, 본론 1번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본론 1번은 멸종위기 동물 보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쓰라고 했죠.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먼저라는 것 넣어서 시작해 줬습니다. 접속사 잊지 마세요. 자, 문제가 멸종위기 동물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이라고 문제를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넣어 주어서 뒷부분에 답을 바로 썼죠. 자, 이유는 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끝나는 말이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 멸종위기 동물 보호가 필요한 이유, 인간의 삶도 위협받을 수 있다. 위협받는다 라는 건요, 위험을 느끼게 된다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위협받다 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도둑이 나타나서 나의 돈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도둑에게 위협받다, 위험을 느끼는 거죠. 자, 위협받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의 삶도 위협받을 수 있다, 위험해질 수 있다. 자, 이유는 앞에서 말했어요. 자, 이유는 자연의 모든 동식물, 동식물은 동물과 식물을 줄임말입니다. 동식물. 자, 동식물은 먹이사슬로 엮여 있다. 엮이다 라는 건요, 서로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 라는 것, 관련되어 있다 라는 것, 엮여 있다 같은 의미예요. 관련되어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서로의 생존을 돕는 공생 관계이다.
앞에서 봤던 단어 나와 있죠. 공생관계이다. 따라서 멸종위기 동물이 생긴다는 것은 환경 파괴가 더 심각해진다라는 거고, 결국 인간도 살 수 없게 된다. 위에 나와 있는 인간의 삶도 위험해진다. 이유가 밑에 나와 있죠. 동물과 식물들이 서로 공생관계에 있고,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져서 인간도 살 수 없게 된다. 여기까지 원인과 결과로 연결해서 써줬습니다. 두 번째 본론 문제는요.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이었어요. 앞에서 멸종위기 동물 보호가 필요한 이유였기 때문에 본론 1번과 본론 2번의 내용은 그러나 라는 반대 내용의 접속사로 연결할 수 없죠. 사실 글의 내용이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한 접속사는 이렇게 라는 접속사를 넣어줬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멸종위기 동물 보호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런 멸종위기 동물 생기는 원인, 이렇게를 사용해서 앞의 내용과 연결해 준 거죠.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은 뒤에 때문이다 연결해 줬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지나친 욕심 밑에 자세한 이유가 나오겠죠. 첫 번째 이유는요, 도시 발전이라는 원인이 나왔네요. 도시가 발전하면서 숲이 파괴되고 바다가 오염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오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자연 파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그로 인해 같아요.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많은 동물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 도시가 발전하면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됐다. 도시를 발전시킨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연결해 준 거죠. 또한 두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 연결해 줬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써줬어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는 이런 원인 때문에 생겼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지구 환경을 변화시켜. 이 지구 환경 변화는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진 거였어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비도 많이 오고 북극곰도 살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동물을 멸종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보시면요. 도시가 발전했다. 그로 인해 그것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됐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연결해줬죠.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온난화 생겨서 지구온난화가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지구의 환경을 변화시켰다. 변화시켰기 때문에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다. 서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해서 문장을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쓰기 어려운 친구분들은요. 앞에 정리한 단어만 잘 써주셔도 돼요.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은 도시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도시 발전은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따라서 동물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동물들은 멸종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단어만 잘 넣어서 쉬운 문장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단어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몰아넣다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몰아넣다의 첫 번째 의미는요. 어떤 것을 계속 밀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몰아서라는 건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미는 거예요. 모아서 밀어요. 자, 모아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빠지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나 처지는 다양하겠죠? 자, 뭐 가난한 상황, 가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기쁨 처지, 또는 슬픔, 이런 것에 느끼도록, 이런 것을 겪도록, 이런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 때 몰아넣다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보시면요. 많은 동물을, 이 동물을 멸종위기라는 이 상황에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몰아넣다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조금 고급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지 않으시면 많은 동물을 멸종하게 만들었다. 멸종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멸종할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바꿔서 써도 되겠죠. 예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토픽 시험은 나를 어려움에 몰아넣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내가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시험이 나를 어려움에 몰아넣었다. 시험이 나를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은 나를 슬픔도 어떤 처지죠? 슬픔으로 몰아넣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슬픔이라는 처지를 경험하도록 만든 거죠. 이렇게 몰아넣었다는요, 어떤 상황 또는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만들 때 몰아넣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의미도 한번 볼게요. 어떤 공간, 어떤 곳으로 보내는 거니까 나는 동생을 방 안으로 몰아넣었다. 자, 이건요, 동생을 밀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억지로 이제 동생이 원하지 않는데 동생을 방 안에 들어가게 만들 때 몰아넣다 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본론 3번이에요. 멸종위기 동물 보호 방법이죠. 자, 앞에서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본론 3번에서 써줬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라는 결론을 쓰는 그 접속사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한다. 나의 생각을 강하게 말할 때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자, 지나친 개발을 막아야 한다 라고 써줬어요. 도시 개발을 막자. 이와 관련한 답입니다. 뒤에 보면요.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하거나 동물 보호 구역을 정하는 등 이런 노력을 통해 동물의 서식지, 생활 환경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보존은 보호해서 지키는 것을 보존이라고 해요. 계속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보호해서 유지시키는 것, 지키는 것,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로 연결해 줬습니다. 자, 두 번째 답이죠. 지구온난화를 막는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자,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자, 배출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을 안에서 밖으로 버릴 때, 어떤 것을 보낼 때 쓰는 단어를 배출이라고 해요. 자, 쓰레기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물건을 밖으로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쓰레기 배출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자, 쉬운 단어로는 쓰레기 버리다, 버리다 라는 단어도 바꿔 쓸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도 되고요. 또는 앞에 나와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저는 앞에 나와 있는 문제가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결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볼게요. 자, 이처럼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처럼 환경오염은 지구의 많은 것을 파괴하고 있다. 동물의 서식지도 파괴하고요. 동물도 멸종시키고요. 또 북극의 얼음도 녹이고 있었죠. 이렇게 파괴하고 있어요. 자, 그 끝은, 그 마지막은 인간의 멸망이 될 것이다. 앞에서 동물이나 식물은 멸종이라고 했고 인간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오염을 막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강조해 줬네요. 환경오염을 막고 동물을 보호하자, 노력하자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편의 글로 나누어서 본 것을 정리하면 전체 696자로 마무리할 수 있고요. 꼭 글 한 편으로 쓸 때는 앞부분 한 칸 띄고 써야 된다는 것, 접속사 잘 넣어서 써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주제로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75회 시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